네, 시작할 때쯤에 양시장이 1% 정도까지 밀리나 싶더니 코스피가 빠르게 낙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랫골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양봉 전환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페셜 원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오늘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의 키포인트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지수의 키포인트는 과연 역시나 2400선 지지력 테스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차트 모습 먼저 보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2,000선, 12월물 기준으로 12,000포인트의 등락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000선을 안착하느냐, 역시나 돌파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일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은 역시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파 시도 모습이 있을 때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못 넘어갔느냐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고점 상단으로 갈 때마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가 좀 넘어온다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1선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시나 2450선 정도의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주말 동안에 악재 소식이 있었죠. 중국 봉쇄령이냐 아니면 한한령 기대감이냐 이렇게 좀 풀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좀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의견들을 좀 내세우고 나서 상당히 중국 관련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좋았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에서 봉쇄령 카드를 좀 들고 나오면서 좀 매기가 꺼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락 과정이 좀 지속돼 있고 빠르게 코스피가 지금 등락 과정을 좀 줄여가고 있지만 큰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등락 과정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실시간 환율 그 고시추이를 좀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11원이 오른 모습입니다. 1335원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녹록지 않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만 등락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은 지금 금주에 저는 코스피 지수는 역시나 2400선보다 조금 아래 2380선까지는 내다보고 있는데 위로 2500선까지 등락 과정이 좀 지속되는 낙수권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악재는 없으나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테마들이 생겨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으로 악재는 없으나 뉴스 플로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있는 시장. 확실히 이 새로운 테마가 또 금세 생겨나고 또 금세 시세가 꺾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애플카 부분 다시금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주항공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테마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스페셜 원, 이 눈여겨볼 테마나 종목군이 있다면요. 네, 우선 조심해야 될 측면이 우리 박성준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들 지금 좀 아무래도 관심을 갖는 쪽이 영상 컨텐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랭몬레인 차트 모습을 보시더라도 오늘이 약간 고점 상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장대 운봉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4만원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오늘 8%가 빠지고 있는데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송중기 씨가 출연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 또 관련된 종목으로 위지육 스튜디오까지 후발주자가 부각되고 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이 강세이다 보니까 종목도 강세로 가고 있는 측면인데 시장 부진에 따른 어떤 테마 종목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시세에 좀 달려드는 모습은 늦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이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시청률의 30%에 관한 육박한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조금 더 도박성이 가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발주자 찾기에 나서는 측면도 제가 봤을 때는 리바운드 과정이라든지 단기 반등세 모두 다 끝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부진이나 등락 과정 속에 테마단이 상당히 뉴스플로우로 많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애플카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나 LG이노텍인데 오늘 LG전자가 장중에 5%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질 때 LG전자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각되는 것은 분명히 애플카 모멘텀이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LG그룹주로 수급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또 애플과 관련된 현우산업 등등이 있는데 아직 사실화된 측면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고 상당히 바람이 불었을 때가 있었는데 과연 그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를 벗어 던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지금 1년 거의 한 10개월 만에 애플카 모멘텀이 좀 오고 있는데 상당히 선별화나 조심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차 던진 것 같습니다. 시장에 그러면 주도력을 갖고 있는 섹터들은 오늘 전혀 부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던지의 PNT 모습을 보고 계신데 상당히 자리도 좋고 수주 잔고도 아주 강세입니다. 지금 PNT 밸류로 따지게 되면 역시 조단위 클럽을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PER이 한 12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추가 반등세가 남아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 던지 안에서도 역시나 선별화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LNF도 2%대 강세, 첨보 이런 종목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할 때 조금 더 테마단에 이제 순환매가 될 때 테마단으로 따라가고 싶은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도력이 있는 주도주 중에서 눌림목 구간에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고 싶은 시청자들이 계실 텐데 저는 테마단에 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보수적인 움직임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조금 더 내가 단타 매매를 좀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테마단에 대한 소액 매매 투자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빠른 순환매를 쫓아갔을 때는 낭패를 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서 조금 더 선별하는 움직임 그리고 애플카나 영상 콘텐츠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 그리고 지금 오히려 또 정리를 하거나, 이제 픽아웃과 관련된 시각을 가진 섹터도 이렇게 나눠주셨네요. 2차전지 쪽은 계속 좀 보자 의견 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한 주 동안의 저격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도 미국의 나스닥 야간 선물이 좀 약세 국면입니다. 상당히 21선까지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 모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약세 국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아래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고 있지만 오늘까지는 아직도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그 말은 즉슨 주도주 쪽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콘텐츠라든지 애플카 모멘텀이라든지 주도력이 있어야 되는 2차전지 반도체 IT 자동차는 약세 국면이라는 것이죠. 테마단 섹터 좋습니다. 종목 부각되고 있고 상당히 시세도 좋지만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좀 빠른 순환매의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전반적으로 상승 동력에 힘이 없습니다. 추세를 좀 이끌고 나가야 되고 체감지수가 좀 좋아야 되고 뒤에서 좀 밀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 IT 2차전지 자동차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물 지수 모습도 약세 국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 종목에만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럴 때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테마단을 자칫 종목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좀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보유 종목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주에는 차분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2월 달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3일만 있게 되면 결국은 나스닥 포인트도 21선까지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주까지는 조금 더 테마단 종목에
대해서보다는 주도력이 있는 2차 전지 내지는 뭐 반도체를 선별화 또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또 신재생 파트까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인내하자 이렇게 조언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였습니다. 종목은 2차전지 섹터 내 혹은 또 영상 콘텐츠 내에서도 선별 작업 무조건 또 관련된 섹터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골라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 양시장은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정도 오름세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승 탄력은 약간은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같이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